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홍지숙입니다. And a vision that is clear in every word spoken.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던 거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보여요. 조르시면 안 된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셔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잘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나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옆에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어디 가고 있어요? 네. 잘 가고 있어요? 네. 짧게 제 삶을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로 좀 한 5, 6년, 7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출산하면서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멋진 사명감을 가지고 원을 오픈했습니다. 제가 원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아이들을 그때 많이 케어했는데요. 이때 시대적 흐름이 어땠냐면 갑자기 나라에서요, 엄마들이 원에 기관에 아이를 보내면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엄마들의 어떤 인권을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재취업을 위한 거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들은 원을 가지 않으면 약간 엄마가 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대가 있었어요. 보세요. 다 많이 1세 아이들이에요. 3세. 그 애기들이 다 원을 오니까 얼마나 원이 잘 됐겠어요. 그죠? 제 기억에 한 아이가 원에 등록을 하면 거의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은 괜찮았겠죠. 되게 좋아 보이죠? 저 코 흘리게 애들 데리고 견학도 가고 소풍도 가고 좋아 보였지만 실상은 이래요. 맨날 울고요. 저는 기저귀 갈고요. 네, 이 아이 덕분에 제가 원을 차렸는데 이러고 살았어요.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을 정리하고 잠깐 미국으로 가서 휴식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나름의 좋은 시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에 들어왔더니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요, 영어가 엄청 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수업에 참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 공부방을 차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죠. 네, 줄을 서죠. 줄을 서시오. 막 이렇게 가르쳤죠. 왜냐하면 따끈따끈하게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죠? 게다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으니까 얼마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잘했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초등학생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와요. 그럼 오전에 시간이 남죠. 근데 초등학교가 이렇게 영어가 붐이면 그게 어디까지 가죠? 유치원까지 가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영어가 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 강사를 엄청나게 모집을 하고 저는 그 시간을 또 영어 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돈 잘 벌었겠죠? 네, 아침 저녁으로 그냥 열심히 일했는데요. 어떤 시국이 됐냐면 갑자기 정권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역사와 문화가 소중해졌어요. 영어 수업은 이제 정규 수업에서 다 밀려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오전에는 영어 유치원 강사를 하고 오후에는 공부방 선생님을 했는데 같은 시간이 겹쳐버린 거예요. 이제 유치원도 오후에만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뭘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공부방은 제 거였잖아요.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는 내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방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제가 열심히 가르쳐요. 전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시험은 누가 봐요? 애들이 보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요? 제가 지는 이상한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요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좀 더 손쉽고 재밌고 나의 성격에 맞는 영어 유치원 선생님을 선택했어요. 공부방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더 재밌게 잘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혹시 저랑 같은 마음 있는 분 있으실까요? 어느 날 문득 물론 쌓여진 게 있었겠지만
그렇게 뜻깊 일은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하기 싫어. 그런 적 있으세요? 있죠, 있죠. 혹시 아마 그런 분 중에 여기 와 계실 수도 있어.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영어 강사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아팠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이제 한 영양제를 소개받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개받았을 때 이게 돈도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근데 정말 들리지 않았어요. 삐 이런 소리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외국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이 일이 하기 싫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다 어린이집을 다시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전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부동산을 공부할까 뭐 이런데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그러면 요게 돈이 된다니까 요걸 한번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2019년 8월에 미국 본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 하반기에 사표를 냅니다. 근데 이 유아교육 기관에서 일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1년제 계약이에요. 아이들과 이런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8월에 10월에 사표를 내도 2월까지는 대부분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18년 이제 하반기부터 죄송합니다. 2010 죄송합니다. 연도를 말한 거예요. 네, 제가 어디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 하반기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이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3월이 되면서부터는 이 일만 전폭적으로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본사도 가봤고 뭐 이런 그쵸? 알버트 아인슈타인상 이런 것도 제 눈으로 보고 시설도 보고 막 이런 웬츠 박사님도 만나고 정말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가슴이 부풀어서 왔는데 제 주변 가족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걱정이 산더미죠. 어른들 보기에 갑자기 영어 강사 잘하던 해외파 딸이 다단계 하는 여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회유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러는 와중에 2019년 12월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왔습니다. 저는 2019년에 전업을 했는데 2020년에 갑자기 전업을 잘했다고 엄청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제가 영어 강사로 나갈 때 같이 일했던 모든 선생님들은요. 2019년 12월부터 셧다운입니다. 무기한 무급 휴가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통화하면요. 너무 좋대요. 이번 주 원에 안 가잖아. 막 이러면서 너무 좋대요. 근데 일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이제 겨울방학 끝나면 가지 않을까?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름에도 안 가요. 이제 1년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감염 원인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면역과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이 사업은 더 성장하게 됐고 저는 그 기간 동안 골드에서 이그젝 골드에서 루비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에게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넌 정보가 있었던 거냐? 미리 알고 빠진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약간 저는 소 뒷걸음 쳐서 쥐를 잡는 경우가 아니었나. 네. 어떻게 보니까 트렌드 좀 맞았죠. 그죠? 근데 이 강의를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얼떨결에 이렇게 했는데 정말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잘 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2023년도의 트렌드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2023년도의 트렌드.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다 책에다 적어줘도 안 보죠. 이게 2023년도 트렌드였어요.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지 말고 한번 봐볼게요. 빨리빨리 봐볼게요. 첫 번째는요. 평균의 실종이래요. 옛날에 중간만 가라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지금 중간 가면 큰일 납니다. 없어요. 중간이. 뭐 아니면 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히 괜찮은 사업은 다 쇠퇴하고 있대요. 나머지 내용은 잘 읽으세요. 헬스, 뷰티, 교육, 금융 등이요. 개별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오피스 빅뱅 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비대면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이 멈추지 않았죠. 그쵸?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원하게 됐고요. 젊은이들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다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볼 때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재택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를 따져본다는 거죠. 체리 슈머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체리 피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좋은 것만 자기만 쏙 빼가는 약간 얄미운 사람들이었다면 지금은 쓰긴 써요. 비용을 쓰는데 효용이 극도로 추구되는 소비를 한다는 거죠. 여기 슬픈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운데요.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이자 똑똑하고 창의적인 세대 누군지 아세요? 우리예요. 아니 부모보다 가난한 것도 슬픈데 왜 똑똑한 거야 우리는. 차라리 몰랐으면 그죠? 그 밑에 제가 밑줄을 안 쳤지만 욕망은 넘치는데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쯤 되면 재산 받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옛날이었으면요. 물론 제가 살아계신 분들을 절대 어떻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40대, 50대만 돼도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분들의 수명이 엄청 길어지셔가지고 그분들의 삶도 살아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독립을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처럼 허리 졸라매고 살 수 있어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체리 슈머가 되는 거래요. 똑똑한 소비자가 된다는 거죠. 또 뭐 있냐면 인덱스 관계.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 관리하는 거 좀 기분 나쁘시죠? 근데 이게 트렌드래요. 인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노력을 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지금 트렌드라는 거예요. 좀 죄책감이 내려지시나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분류해요. 중요도에 따라서 뭐 아이들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부담이 없는 선에서 영리하게 관리하는 게 트렌드라는 겁니다. 또 뉴디맨드 전략은 뭐냐면요. 사지 않고 배길 수 없는 그런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만들어낸대요. 자, 우리 집에 드라이기 있는데 다이슨 샀다. 손 들어보세요. 있죠. 손 내려보세요. 자, 아이폰이 나 분명히 잘 되는데 15를 예약했다. 있죠? 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요를 불가항력적이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내는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 아시잖아요, 브랜드. 그거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솔드아웃 되는 브랜드 아시죠? 좀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트렌드라는 거예요. 또 디깅 모멘텀 뭐냐면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요새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트로트 가수 왜 이렇게 좋아해요? 60대, 70대 어머님들이 아주 그냥 엄청나요. 팬덤이요. 왕관 쓰고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게 트렌드라는 거죠. 자, 알파 세대요. 우리 집에 2010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새로운 종족과 살고 계십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5장 7부의 아이들. 네, 휴대폰이 그냥 장기인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은 우리보다 휴대폰 더 잘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뭐냐면 10포켓이에요. 10포켓 뭔지 아세요? 걔는 원하는 모든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다 그 아이들한테만 포커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 소비층이 얘네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워라밸 중요하겠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겠어요. 얘네가 직장 가서 일을 하겠어요? 자, 모두가 셀러브레이트래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은요. 얘네를 키우는 우리는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 트렌드 맞춰주려면 힘들어. 그리고 선제적 대응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원하겠구나 하고 먼저 준비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고 나서 소비자들이 이걸 원하네? 하고 막 뭔가를 준비하는 회사들은 늦었어요. 얕거나 얄팍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것도 트렌드고요. 공간력이요. 사람을 모으는 능력. 자, 여기도 어때요?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 있죠. 왜 오신 거예요? 내가 뭔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요새 그 대형 카페 가본 적 있으세요? 카페 안에 제주도가 들어가 있어요.
구름다리가 막 있고요. 야자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미 누군가는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견을 해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네버랜드 신드롬. 가운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빨간색이요. 시작. 더 이상 나이로 전문성이나 업무 실력 판단 불가. 젊은 외모는 자기 관리의 척도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 저기 자기 관리 잘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잘하고 계신 것 같죠? 제가 보니까 보통 여기는 평균 연령이 거의 30대신 것 같아요. 오, 그쵸. 박수 한번 치고 잠을 깰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트렌드였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2023년도가 되기 전에 누군가는 이런 걸 예견을 해서 그것도 심지어 책으로 발간했어요. 그럼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갔을까 확인해 볼게요. 2023년 4월 17일 기사인데요. 나이 듦을 부정하는 네버랜드 신드롬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저도 해봤죠. 제가 한 건 아니었어요. 제 생일이었는데 파트너님들이 막 와가지고 갑자기 저를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트렌드였어요. 아셨나요? 나도 해봤다. 예, 그쵸. 아직 못 해봤다. 네, 손 내리시고 옆에 분들 좀 기억했다가 해주세요. 또 가볼게요. 기사로 가볼게요. 자, 초게이나 나만의 취향, 나만의 개성이 중요해서요. 평균값의 의미가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퍼스널 컬러. 야, 요새 유행이 뭐야?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뭐가 맞지? 야, 중간만 가 이게 아니죠. 야, 너 MBTI 뭐야? 각각의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압도적인 1위, 절대 우위가 되어서요. 평균의 의미를 없앴대요. 누가요? 카카오톡. 플랫폼 비즈니스도 양극화, 아예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또 볼게요. 이거는 소비의 양극화예요. 나 여기 세계 한 번도 안 가봤다. 없죠? 요새 여기 많이 가죠. 왜 가요? 저가. 우리가 되게 이게 짠테크래요. 같은 비슷한 어떤 퀄리티면 저렴한 걸 찾는 거예요. 또 반면에 명품가는요, 동이 난답니다. 완전 소비도 양극한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다 알았지? 자, 이런 기사도 있어요. 2023년 8월 10일인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이게 쭉 중에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세대가 몇 대? 40대. 그런데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도 누구? 40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체리 슈머. 돈을 안 쓰지 않아요. 쓰는데 어떻게 쓴다? 똑똑하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트렌드였어요. 여기에 맞게 우리가 잘 살고 있나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아니면 지금 생각하시는 일은 이거에 맞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에게 이미 미리 오래전부터 이런 트렌드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해주신 분이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몇 살에 죽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50년 일하고 싶으세요? 혹시? 없죠. 아, 네? 누가 네 했어요, 방금? 네, 노동 일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직장을 나가고 이런 거요. 자, 이거에 대한 해답을 누가 줬냐면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현금을 우리가 벌어가는 소득의 사사분면이 있는데 이쪽 왼쪽 편은요, 노동 수입. 우리가 가장 흔하게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트렌드는 뭐라고요?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보면 뒤로 안 가네요. 네. 시스템이 돈을 버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고 하나는 사업이래요. 투자는요.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죠? 이런 분 투자가라고 하지 않죠. 막 억대 이상으로 적어도 몇 천만 원 이상을 운용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사업. 전통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대기업과 시스템을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시스템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할 수 있으시겠어요? 빌리는 거요. 이거를 다른 말로 회원 직접 판매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한다는 거죠.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나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법은요.
큰 투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지식과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시스템을 빌리고 활용하는 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투자가 불필요하죠. 큰 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도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좀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볼게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무자격, 무자본, 부업도 가능하고, 시간도 자유롭고, 재정적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얘는 어떤 마케팅 방법을 사용할까요? ESM 마케팅 방법 아시죠? ESM. 내가 써봤는데 말이야! 입소문이에요. ESM 마케팅.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입소문. 네. 그런데 이 입소문으로요, 이 시장이요, 글로벌적으로 211조의 시장이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대한민국만 해도 5.2조. 무슨 마케팅? ESM 마케팅. 그쵸.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ESM 마케팅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회원 직접 판매, 뭐라죠? 우리가, 네, 시장에서, 죄송해요. 갑자기 다른 걸 엉켜가지고.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율이 높은 게 1위가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잘 가르친다 소문난 데로 보내고 싶으세요? 소문도 안 난 데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일은 정보를 주고 재화의 그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통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잘 팔린다 하는 거를 이렇게 유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정말 그런 회사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전문가들이 제안했는데 왜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 라고 물어본 사람 있으시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라고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를 좋은 회사를 고를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3가지예요. 첫 번째는 탄탄한 회사, 두 번째는 탁월한 제품, 세 번째는 충분한 수익이요. 이거를 잘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선택하면 나도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탄한 회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유산화는요, 이 마이로 웬츠 박사님의 이념으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내 마음이랑 똑같죠? 맞죠?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모든 영양제 친필 사인해 놓으셨죠? 저 영어로 써 있는데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품질 보증이에요. 예, 이 제품을 마이로 웬츠 박사님이 보증한다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31년간 25개국, 2023년에 25번째 인도가 발표됐죠. 인도에 나 지금 파트너 만들고 있다. 아직 없네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빨리 뛰어가자고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대요. 또 뿐만 아니라 유산화 헬스사이언스는요, 인하우스 제조시설, 무슨 말이죠? 자체 생산입니다. 네. 자체 생산의 이점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품질도 또 유통도 다 보호할 수 있고요. 기술력도 보호되는 거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 그런 거 안 해. 들어보셨죠? 자, 그들이 말하는 그런 거, 뭔 것 같아요? 미등록, 폰지, 불법 회사. 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 등록된 직접 판매 회원사예요. 맞아요? 잠깐 여담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깨를 다 펴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1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근데 얘가 운전면허증을 따니까 운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가끔 연수 삼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해줘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옆에 타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고요. 이제 따끈따끈한 면허를 딴 아이가
어떤 뭐 본 건 있어가지고 탁 한 판 이렇게 걸치고 막 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이제 또 무서운 티를 내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믿어주는 모습을 보여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그럼 보험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보험 가입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최소 200만 원 이상이 할증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몇 번 하겠다고 그걸 제가 해주겠냐고요. 자, 미등록 폰지 불법 회사들도요, 아마 보험에 가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쉽지 않아요. 그죠? 조건이 뭐죠? 3개월 매출의 40%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는 50여 개. 그보다 좀 작은 혜택을 해주는 곳의 특수판매 조합에 가입된 것이 60여 개. 나머지는 될 대로 되라.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등록번호 제 527호. 제가 지난주에 강의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언제 등록했냐면 2003년 5월 23일에 등록했고요. 지금까지 527호 3년간 변경 내용 하나도 없음. 네. 괜찮죠? 네, 이런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회사라는 거. 따라해볼까요? 합법. 나 그런 거 안 해. 그럼 그런 거 뭔데? 합법이야 우리.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저희 아들은 지금 무보험. 그리고 이 회사는요, 2011년에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종목으로 상장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전문 제약 업체로 상장되어 있죠. 또한 기술력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요.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에 같이 참여했었고요. 또 따끈따끈한 거 있죠, 우리. 뭐죠? 인셀리전스. 이거 많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무슨 특허인지 혹시 아세요? 생명 연장의 비밀에 다가간 그런 특허죠. 그쵸? 물론 안 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우리 수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술력을 특허를 받은 겁니다.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2037년까지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래요.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 박수 받아야죠. 자, 유사나 헬스사이언스 이런 회사예요.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는데 안전하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비자들과 우리 사람들이 생명 연장에 욕구가 생기겠구나 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그쵸? 연구하고 준비하고 특허까지 받아놓은 거예요. 산호비부의학연구소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절대로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를 홍보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천연 치료로 암을 이겨내는 암 전문 센터고요. 이곳에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잠깐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환자의 특정 대사에 맞는 음식과 영양제를 추천해서 병을 진료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영양제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면 회사 괜찮은가요? 네. 확실해요? 옆에 분 좀 보세요. 괜찮은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눈동자 흔들리시는 분 계신가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뉴트리션, 클린 다이어트, 화장품. 우리 어떻게 말하냐면 먹는 비타민, 비우는 비타민, 그리고 바르는 비타민. 자, 나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 그렇죠. 그럼요.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그죠? 얼굴에 빛도 나야 되고 다 필요해요. 이런 대세적인 거. 1위가 뭐라고 했죠? 영양제. 2위가 화장품. 3등이 생활용품, 그 다음에 뭐 저 100등 끝에 돌침대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네, 우리는 그렇게 대세만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끼리 좋은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나요? 20년간 전 세계 영양제를 비교 평가해 놓은 책이죠. 뉴트리셔널 서플리먼츠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이 모든 영양제를 검증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부동의 1위를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유사나 헬스사이언스의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죠.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누구에게 소개해줘도 정말 이거는 당당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캐나다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CPS에,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들의 탁상 편람인 PDR에 많은 제품이 등재되어 있다는 거지요. 건강기능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이 별로 안 놀라우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지 뭐 이런 표정이신데 놀란 거 맞죠? 그러면 해외에서만 인정받았냐?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도요. 헬스케어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대상이요. 어떤 곳에서 후원했냐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청 안전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어떤 기관이에요? 국가의 그저 나름 공정한 기관에서 심사하고 후원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상을 우리가 31년 된 회사인데 몇 개 상을 받았어요? 700개 이상. 우리 그럼 저는 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더 많이 받아볼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더 많은 죄송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150여 명의 연구진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제품 누가 먹을까요? 네, 우리도 먹지만 운동선수들, 전 세계 4,500명 이상의 운동선수들이 먹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제품? 자, 그렇다면 이제 엄청 제가 빨리빨리 왔어요. 너무 빨라서 혹시 못 알아들으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회사 좋고 제품 좋다. 그쵸?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로서 보상 플랜, 아까 마지막에 합리적인 보상 플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네. 또,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좀 목소리를 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만들어 드릴게요. 목소리 내실 준비 되셨죠? 부담스러우세요? 괜찮으신 거죠? 네, 좋아요. 한번 가볼게요. 자, 타사와의 차별성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우리는 가게를 3개로 이따 이 부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가게를 3개로 운영했을 때 2번 가게와 3번 가게에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포인트가 올라옵니다. 자, 그럼 새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온 포인트가 다 나한테 한 번 더 올라오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올라오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올려드려요. 큰 것만 올리나요? 아니요. 작은 것만 올리나요? 아니요. 두 개 다 올려줘요. 그래서 3,000과 2,000이 올라가서 5,000으로, 2,000과 3,000이 올라가서 5,0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렸어요.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 구조로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나는 실력도 없고 잘 모르니까 한 3% 좀 작게 주고 내가 실력도 높아지고 잘 팔수록 막 6%, 9%, 20% 이렇게 단계별로 올려주면 좋겠다. OX. 여기는 O, 여기는 X. 자, 그러면 그냥 오늘 시작했든 이미 오래됐든 똑같은 수당률을 주면 좋겠다. 저분 진짜 순수한 분이에요. 오늘 저기 네트워크 청정지대에서 오신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네. 감사해요. 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단계를 정하고 구간을 나누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물론 이제 뭐 매출의 차이는 있겠죠. 그쵸? 하지만 어쨌든 각 회사에 계산하고 나머지 돈을 줄 때 똑같은 수당률로 주면 좋겠다. 똑같이. 좋아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대로 똑같이 해드렸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이제 내가 위에 갈 수도 있지만 내가 밑에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밑에서 위에만 계속 받쳐주면 좋겠다. 아니에요? 아니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를 소개해준 사람 내 밑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2번. 2번. 리더님은요? 지금 여기도 청정지대세요. 지금 요거 어떤 게 정답인가 막 하고 계세요. 네네네. 제가 사라졌대요. 자, 보통은요, 아랫사람들은 위에 있는 리더들을 받쳐줍니다.
그런데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는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밑으로 나의 가게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방금 만들어주셨어요, 두 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다. 원하신 대로 해드릴게요. 자, 내가 이제 나로부터 라인을 키워가는데 단계가 제한이 되면 좋겠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면 좋으시겠어요? 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원하신 대로 해드릴게요. 모든 포인트를 무한대로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신규분들한테만 이렇게 물어본다고 기존 분들 너무 입 닫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 같아. 절대 답을 말해주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야. 지금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좀 도와주세요. 네, 우리는 어때요? 저 끝에서부터요. 무한대로 다 공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라인십이 엄청 좋겠죠. 맞죠? 단계가 제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단계 안에서 진짜 좋은 사람 안 찾으면 돈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러면 자, 요거는요.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이 유산화라는 회사를 만나서 영양제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잘 못하는데 내가 알려준 사람이 유산화 사업을 잘해. 근데 그 사람의 소득을 내가 조금 보너스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죠? 참고로 저에게 유산화를 알려주신 제 스폰서님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지 못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도 매칭 보너스 달성하셨고 저도 달성했죠. 그래서 그분은 집에서 뭐 하고 계시게요? 기도. 홍지숙 다이아 가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왠지 아시죠? 네.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 조건이 있다면 좋겠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주급이랑 월급이 있다. 어떤 거 받고 싶으세요? 주급 괜찮아요? 우리가 이게 날짜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달로 하면 몇 달이죠? 12달. 10달이요? 10달. 12달. 그런데 주로 하면 몇 주인지 아세요? 52주. 그러면 52주를 다시 4주로 나누면 몇 개월이 나오게요? 이분 또 순수하시다. 여기 써놨는데 막 계산하고 계셔요. 그래요. 13개월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급으로 받다 보니까 13개월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좋죠. 네. 박수, 저 아니고 여기 유산화 헬스사이언한테 박수 쳐주셔도 돼요. 네. 괜찮나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센터를 개설할 수 있어요. 아까 무자본이라고 했죠. 무자본이라며. 무자본이 없을 무가 아니죠. 이 정도는 그래도 먹고 써야죠. 그래야 입소문을 낼 거잖아요.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먹고 썼을 때 하나로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기간 제한 없이 내가 200포인트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면 온라인상의 가게 하나가 생겨요. 그럼 3개면 얼마? 3개면 얼마일까요? 150! 리더님, 150? 약간 경매 느낌이었죠? 네. 아니에요. 약 120. 사실 뭐 조금 더 작은 금액으로도 되고,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되고, 좀 이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3개도 오픈할 수 있는데, 얘는, 체험 주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주 안에? 6주 안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가 원했던 대로 소득을 줘요. 하나일 때와 3개일 때의 소득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모든 매출을 중복으로 올려주기로 했죠. 그런 다음에 양쪽을 비교해서 작은 점수의 20%를 똑같은 수당률 20%를 주는 게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정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4,000포인트죠. 4,000포인트의 20%는 800 CVP. 자, 800 CVP는 우리는 1 CVP당 1,150원을 곱해줘요. 그러면 주급이 얼마 되나요? 92만 원. 괜찮죠? 네. 그런데 똑같은 매출을 일으켰다고 봤을 때 가게가 3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일단 1번 가게는요, 5천과 4천이 올라와서 4천의 20%를 계산해주고요. 2번과 3번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1600포인트에 1150원을 곱하면 184만 원. 회사가 좀 그죠? 우리 엄마 같아요. 계산 이상하게 해서 막 돈을 많이 주려고 그래. 그죠? 똑같은 매출이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근데 우리한테 몇 배 이상의 2배 이상의 소득을 주는 이런 보상 플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으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죠. 자, 이거는 사실은 되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인데요. 내가 한 명을 소개하고 다음 달에 나랑 소개한 얘랑 각각 한 명씩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럼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2명 했을 때 1년이 딱 되면 몇 명이 된대요? 4,096명. 한 달에 한 명. 쉬워요, 안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쉽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이게 난 정말 이렇게 안 되더라. 그러면 1년에 한 명씩이면 어때요? 12년 뒤에 우리 안 늙었어요. 12년 뒤에 1년에 한 명씩만 해도요. 409명이 나와 함께하는 찐 파트너가 된다고요. 괜찮죠? 네. 그러니까 이론이기도 하지만 실제이기도 한 거예요. 뭘만 잘하면 된다? ESM 마케팅 하시라고요. 알았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소문만 내면 되는 건 아니고 아시죠? 브랜드 체인지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상 플랜으로요. 정확하게 4명 꽉꽉 채워서 우리가 소득의 그 라인을 만들어 갔을 때요. 5단계까지 나의 밑에 있는 하부 파트너들이 다 자기들 가족 먹는 200포인트를 유지했을 때 얼마의 소득이요? 연 3억 6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정말 멋집니다. 옆에 분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이에요. 얘기 안 해주시네요. 네, 이렇게 좋은 보상 플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를 소개해준 사람의 가게가 밑으로 내려가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건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밑에서부터 무한대로 점수가 공유된다고 했죠. 그럼 위로 점수가 계속 올라가면 잠깐 생각해봐도 윗사람만 좋겠죠? 그런 거 좋으세요? 왜 안 좋아요? 윗사람 좋은 거 왜 안 좋아요? 그쵸.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했냐면요. 밑에서는 모든 점수가 공유되게 하지만 위로 5,000이 됐을 때 더 이상의 점수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가게를 하나 더 줘요. 무료로. 그리고 또 5,000이 됐을 때 또 가게를 줍니다. 이번 가게도 어느 순간 양쪽에서 5,000점이 올라오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또 가게가 나옵니다. 또 가게가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한 가게당 2개씩 5,000이 될 때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나와요. 근데 얘를 이렇게 머리 위에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파트너님 밑으로 내 가게가 내려간다는 거죠. 이렇게요. 너무 멋지죠? 이런 보상 플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5,000을 오토십, 일요일 날 자고 일어났을 때 예약 걸어 있는 주문으로 5,000을 딱 되면은 완성이라고 하죠. 이 추가 BC가 6개 완성됐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원하는 무한 소득의 기반이 바로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괜찮나요? 보상 플랜? 좋아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좋은 표정을 좀 이렇게 좀 어메리칸 스마일이라고요. 이렇게 가식적인 스마일이 있어요. 네. 본봉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산해 주는 것도 되게 좋은데 보상 플랜도 좋은데 엄청나게 다양한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고 또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건 나중에 같이 오신 분하고 들어보시고요.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도 지금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부터 또 우리 제주를 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유산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브랜드 체인지.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체인지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좋은 샘플링이 되어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나누는 일이에요. 그 회사는요? 엄청 많은 일을 해요.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환불도 해주고 뭐 다 해줘요. 그런데 그리고 뭐를 해요? 수입을 우리랑 공유합니다. 그죠? 자, 혼자 하나요? 여기 솔직히 나 혼자 왔다. 없죠. 다 팀이랑 같이 오셨죠. 이거는 그래서 더 재밌고 때로는 내가 좀 다운돼도 끌어주고 밀어주고 힘도 되어주고 또 내가 어쩔 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상속도 가능하죠. 우리 그 알파 세대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오셔야 돼요. 나만 혼자 이걸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근데 일단 우리가 만들어서 주자고요. 네, 좋죠. 최근 7년간 유산화 코리아는 이렇게 우상향 성장을 했습니다. 타셔야겠죠? 네. 저 2015년에 가입했거든요. 네. 가입만 그때 했지 정신은 2019년도에 차렸어요. 네. 여러분도 빨리 힘내서 우리 이 우상향 곡선에 같이 탑승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로 제가 이제 보냈던 시간들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참 코로나 그 리더여가지고요. 성장은 많이 했는데 파티가 별로 없었어요. 그치만 저희 부모님과 이모를 모시고 삼척 여행도 갔었고 제주 여행도 갔었어요. 그리고 저희 사랑하는 파트너님과 다낭 여행도 가고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제주 여행을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도 같이 가고 싶다는 무언의 압력인 걸 아는데 귀를 닫았어요. 이번에는 저의 온 가족, 마이 허스번드와 마이 썬이랑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아빠에겐 비밀로. 네. 그래서 어제도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그 유산화는 뭐 선물을 하나 줘도 그냥 똑똑한 걸 주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네, 그렇죠. 자, 저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고백합니다. 2006년 30살의 제 모습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나름 예쁘게 하고 찍은 거예요. 자, 이거는 43살 때 골드 승급식이었어요. 물론 원장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다 원장님이 해주셨고 카메라도 앱이었어요. 자, 지금입니다. 네, 47살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이크업 제가 했어요. 헤어도 제가 했고요. 앱 카메라 아닙니다. 삼성 카메라 인물 모드. 괜찮죠? 저는 어디에 가서 사람들한테 제 나이를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놀라는 반응을 너무 누리고 있어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누려보셨다? 누리고 있으신 거죠? 네, 그럼요. 자, 저와 함께한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던 저의 리더님들을 한번 찍어봤어요. 뭐 다 있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이럴 때 그런 생각 드시죠? 넌 아는 사람이 없어. 막 사람이 없어요. 막 이러죠. 정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죠? 자, 보세요. 나의 1번은요, 저의 대학 친구예요. 대학 다녔잖아요. 중고등학교 다 다니셨잖아요.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친구 한 명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은 제가 영어 강사할 때 저희 사장님이셨어요. 네, 코로나 때 이제 힘들어지셨는데 그때 저 유산화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저희 파트너님 되셨어요. 직장 다 다니시잖아요. 한 명은 있죠, 그죠? 자, 이분은 저희 요가 프렌드예요. 제가 요가를 배울 때 옆에 앉아있던 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유산화를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 옆에 남편님이랑 같이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운동하시죠? 한 명은 있죠? 네. 자, 그리고 요 분은 제가 영어 강사로 가던 유치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남자분이랑 지난 토요일에 결혼했어요. 유산화 커플. 네. 한 명은 있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요, 다 제가 생판 모르던 분들이에요. 근데 가족보다 더 가깝고요. 더 자주 통화하고요. 뭐 오늘 저 강의한다고 막 카톡 보내고 못 와서 미안하다 하고 왜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쵸?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고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이런 멋진 일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쵸? 네.
자, 우리가 초창기 앞부분에서 이제 2023년도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이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 대해서 다 들으셨죠?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똑똑한 소비 캐시백 되는 거 맞아요? 맞죠? 대체 불가능한 상품 만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승자 독식이에요. 평균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죠. 사람이 모이는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요. 앞선 기술력 맞습니까? 맞습니다. 디지털 라이프 알파 세대들에게도 당연히 우리의 비즈니스는 통할 거예요. 그죠? 마지막 자기관리 안티에이징 100%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만점 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일이에요. 이 직장인들에게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73%로 가장 많았어요. 근데 또 반면에요. 노력해도 갖출 수 없을 것 같은 행복 조건의 1위가 뭐예요? 경제적인 여유랍니다. 너무 슬프죠? 근데 혹시 유산하라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2023년도를 시작하는 사자성어는 이거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토 삼굴.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혹시 아직도 인생은 한 우물만 파야 돼.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오늘 만난 이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추가 소득으로도 또 저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싫었을 때 메인 잡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잡으실 건가요?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요, 이전에 내가 결정해 놓은 그 모습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모습은요, 오늘 내가 결정한 그 모습일 겁니다. 유산화가 여러분의 삶에 답이 되어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모셔오신 분들과 좋은 미팅 하시고요.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